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2단원으로 넘어왔고요. 한국사 이제 근대 국민 국가 수립 운동입니다. 우리 지난 1단원 동안 정말 긴 시간 동안 열심히 달려왔었고요. 우리 앞으로 2단원 내용을 확실하게 정리해 나가면서 기말고사까지 완벽하게 해서 최종 1등급을 맞는 목표를 가져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근대국민 국가 수립 운동 보시면 지금 1863년부터 1910년까지 됐다 했죠. 네, 그래서 바로 밑으로 내려오면은요. 우리는 이제 세계사 파트는 거의 보지 않을 거고요. 세계사 파트에서 이제 중요한 것만 선생님이 조금 푸시를 해드리려고 할 건데, 중요하다 하면은 이제, 네. 세계사는 그냥 빼겠습니다. 세계사는 여러분 안 보셔도 되고요. 세계사 X 치시면 됩니다. 세계사 X 치시고요. 저희는 한국사만 볼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사는 모조리 다 중요하니까 한국사는 형광펜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이런 것들을 배울 거다 뭐 이런 거 굳이 체크 안 해도 되긴 합니다. 자, 그래서요. 조금 색깔 진하게 해서 자, 보면은요, 이제 서구 열강의 접근과 조선의 대응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추진한 정책, 그리고 너무 굵죠? 자, 다시요. 선생님 이걸로는 필기를 해본 적이 없어서 흥선대원군이 추진한 정책의 성격, 그 다음에 서구 열강의 침략적 접근에 대한 조선의 대응을 여러분이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될 거고요. 우선 첫 번째로 흥선대원군의 정책 이렇게 나오죠. 여기다가 네모 박스 하나 쳐주시고요. 중요하니까 알아주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흥선대원군이 집권한 무렵 국내 외 상황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19세기에 들어와서 조선 안팎으로 커다란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세도 정치 배웠었죠. 삼정이 문란해졌다. 영조 정조의 탄평 정치가 실패하고 이제 뭔가요? 세도 가문이 이제 뭐 안동김 씨나 풍현주 씨가 이제 왕을 그냥 허수아비를 앉혀놓고 대신 정치를 하는 세도 정치로 인해서 정치 기관이 굉장히 문란해지게 되었고요. 삼정의 폐단까지 있어서 농민 분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이건 우리가 세도 정치 기관, 세도 수업 시간을 배운 거고요. 한편 자 여기서부터가 우리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인데 이 시기에는 서구 열강이 산업혁명을 바탕으로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하게 됩니다. 서구 열강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식민지 쟁탈전에 나섰고 이러한 열강의 대외 침략 정책을 제국주의라고 한다. 이 정도 그냥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세계사였으면 형광펜 막 치고 별표 중요하다 했을 건데 우리가 고등한국사로 넘어와서는 이것들을 그냥 참고사항으로만 보는 거야. 자, 서구 열강은 그럼 조선에 어떻게 접근하였을까 이렇게 나오는데 선생님이 여기에는 밑줄 치는 레이저 기능이 없어서 좀 불편하니까 그냥 말로 읽을 테니까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18세기 후반부터 조선 연해에 이양선이라 불리는 서양 선박이 잇따라 나타나 조선의 해안을 침략하고 조선의 통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서구 열강의 접근은 조선의 위기의식을 높이게 되었는데요. 특히 중국과 일본이 서구 열강의 압력에 굴복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민심은 크게 동요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철종이 죽게 되고 고종이 어린 나이로 즉위하였고 고종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이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선 중요한 것만 밑줄을 먼저 쳐보자면 조선 연해에 이양선이라 불린 서양 선박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들이 한 거 조선의 해안을 침략하고 조선의 통상을 요구하는데 굉장히 좀 약간 위협적인 그런 증상을 보이고 조선의 위기의식을 높이게 됩니다. 특히 민심이 크게 동요가 되게 되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보시면은 철종이 죽고 누가 나타나면은요 고종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종에다가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고종을 배우는 게 아니라 고종이 어린 나이면은 정치를 못하잖아. 그러면 부모가 이제 아버지는 어머니가 하는데 여기서 이제 흥선대원군 나오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굉장한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흥선대원군은 형광펜 해주시고 별표 치도록 합시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의 이제 국내외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밑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한국사 기준으로 하면은 순조가 즉위하고 홍경래의 난이 있고 헌종이 즉위하고 그 다음에 세계사로 보면은 아편전쟁, 그 다음에 뭐 무력시위, 뭐 2차 아편전쟁 우리 다 세계사 시간에 열심히 배웠고요. 철종이 즉위하고 철종이 죽고 나서 임술 농민 붕괴가 일어나게 되고 고종이 증가한다.
자, 그리고 고종이 즉위했을 때 고종은 나이가 어렸으므로 누가 대신 정치했다? 흥선대원군이 대신 정치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 대신 정치라고 적어 놓겠습니다. 대신 정치. 자, 밑으로 넘어오도록 합시다. 인재 등용과 통치 체제의 재정비 나오죠. 흥선대원군의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문란해진 정치 질서를 바로잡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개혁 정치를 추진했는데 먼저 외척으로 권력을 누려온 안동 김씨와 풍영족 씨 세력 일부를 몰아내고 종친 세력을 대거 발탁하였다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종친은 그냥 약간 좀 괜찮은 그런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형광 펜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동안 정계에서 밀려났던 다양한 정치 세력인 예를 들어 육두품입니다. 그 의정부 그리고 육조 이런 원래 조선 정계의 그 국정 정치 세력 기구 있잖아. 비변사가 임진왜란 때 그거를 목표로 했던 이 비변사를 사실상 폐지하고 의정부와 상금의 기능을 부활하는 등 다양한 정치 세력을 등용하여 했고,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했다. 그 다음에 대전 회통을 편찬함으로써 국가의 통치 기관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죠. 뭐냐면 대전 회록입니다. 대전 회통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은요. 우리가 정조를 보면은요. 정조는 뭐였습니까? 대전 통편이었어요. 근데요, 뭡니까? 흥선대원군은 대전 회통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요. 정통이라고 외워주시면 됩니다. 정통이라고 외워주시면 돼요. 정조는 통과한다. 정조는 통과합니다. 정통이라고 외워주시면 편하고요. 네, 흥선대원군은 대전 회통이라고 외워주시면 됩니다. 됐죠? 이렇게 구분하는 거는 매우 중요하니까 알아주는 소소한 암기 팁이었고요. 그래서 인사정책 요 자료는 교과서마다 다르면 선생님이 이것만을 분석해드리면 다른 교과서를 쓰는 분들이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료는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경복궁 중건과 당백전 발행 이렇게 나와있죠. 경복궁은 임진왜란 때 불타버려 궁궐터만 남아있었는데요. 경복궁 복구 논의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재정이 부족하여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때 나타난 흥선대원군이 있죠. 바로 세도 정치를 거치면서 실추된 왕실의 권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경복궁 중전 사업을 시작한 것까지는 괜찮은데 바로 단점이 있죠. 여기서부터는 단점입니다. 우선은요. 원합전이랑 기부금을 강제로 거두고요. 고액화폐인 당백전을 발행하여 유통하면서 물가가 폭등하기 시작해 유통 경제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당백전 전동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양반의 묘지름을 베기도 하고요. 토목공사의 백성을 강제로 동원하는 등 노동력을 수치하면서 반감을 사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관청과 성곽수리 등 대규모 토목공사가 계속되면서 국가 재정은 크게 악화되는 등 장점도 있었지만 단점도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복궁과 당백전 발행은 뭐라고 써주시면 되냐면요. 장점과 단점이 공존한다. 그래서 약간 좀 양면적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양면적이구나. 네, 이 정도만 봐주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당백전이라는 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흥선대원군을 왜 이러나요? 자, 잠시만요. 네, 흥선대원군을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흥선대원군을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다? 화폐 가치가 너무 컸기 때문에 물가가 폭등하게 되었고 굉장히 농민들이 피해를 많이 봤다. 요 정도로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삼정의 문란을 개혁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는데요. 여기 부분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하는 내용인데요. 흥선대원군 집권 초기에는 철종 만년에 일어난 전국적인 임술농민분기 우리 배웠었습니다. 여전히 사회가 혼란스러웠는데 여기서 나타난 우리 흥선대원군은 농민분기 주요 원인이 되었던 삼정의 문란. 여기서 삼정은 뭔가요? 정리하겠습니다. 여기서 삼정은요. 전정, 군정, 삼국이었죠. 그래서 전정은 이제
땅이 내는 거, 군정은 이제 군나,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황국으로서 곡식, 곡식 배로 갚는 거 있죠. 이 세 가지가 이제 삼정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바로잡아 농촌사회를 안정시키게 되고 국가 재정을 확충하고자 하였다. 어느 정도 백성의 부담을 덜어주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하였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면성을 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하지만 나오죠. 하지만 이는 5년 사이 개선에 불과한 것으로 수령과 서리 중간 수탈을 완전히 억제하지 못하라는 한계점이 있다라는 것 정도만 필기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흥정대원군의 이제 개혁이 나오는데요. 바로 양전, 호포제, 사창제입니다. 지금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양전, 호포제, 사창제, 형광펜만 해주고 여러분들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양전은 전정 문제, 호포제는 군정 문제, 사창제는 황금 문제 묶어서 기억해 주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잠깐 볼까요? 호프제 시행 전후에 이제 군부 부담층이 확실히 이제 줄어들었다 이거고요. 폐단의 운상이었던 서원, 우리 서원이 있었었죠. 서원. 당시 서원은 면세 면역의 특권을 누려 국가 재정을 약화시키는데 그 역할을 한 그런 곳이었는데요. 제4비운대의 명목으로 백성을 수탈하는 등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이 있어서 흥선대원군은 바로잡기 위해서 서원전의 면세 규정을 폐지하고 수령에 직접 주관하게 하였다. 그래서 47개소만 남기고 모조리 없애버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서원은 한 2,000 몇 개가 있었는데 그걸 전부 다 정리하고 47개만 남기고 모두 없애버렸다.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이런 서원 정리는요. 자, 기억해놔야 되죠. 의가 있습니다. 역사에서는 항상 의가 중요한데요. 이 부분이 의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니까 별표까지 치도록 할게요. 왕권 강화, 국가 재정 확충에 기여하였고 유생들의 횡포로부터 농민을 보호하였으며 그러나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장면 전환입니다. 그러나 유생들의 반발을 초래하여 훗날 흥선대원군이 물러나는 배경이 되기도 한 게 바로 서원 정리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의 민생 안정 정책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 중요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뭐 있었죠? 아까 호포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서원 정리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창제 시행 있었죠? 그래서 이것들 한번 읽어보면서 이게 전부 다 흥선대원군이 왕권 강화를 위해서 노력했구나 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다 뭡니까? 이것들은 전부 다 요렇게 묶어볼까요? 요렇게 묶어서 민생 안정 플러스 이거 서술형으로 많이 물어볼 수 있거든요. 왕권 강화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술형에 나올 수 있으니 서술형 대비를 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서술형으로 나온다. 되셨죠? 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우리가 오랜만에 이 단어 내용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정리 꼼꼼하게 해주시고요. 조만간 올라갈 주제 22 우리 흥선대원군에 이제 그러면 어떻게 또한 대외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넘어오시죠.